원자의 구조를 어, 자세하게 살펴보려면 좀 시간이 걸려가지고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좀 해볼게. 원자라는 거는 이제 돌턴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물론 그 이전에도 뭐 아리스토텔레스나 뭐 데모크리토스 막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막 뭐 원자는 무엇이다라고 이 세상은 이런 걸로 이루어졌다라는 막 그런 걸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거든. 그 당시에 뭐 현미경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라고 좀 추정을 했는데 이 돌턴 또는 뭐 달튼 뭐 이런 이 사람한테 와가지고 원자는 무엇이냐면 더 이상 깨어지지 않는 것. 원자를 영어로 이제 아톰이라고 하는데 이 아톰이 무슨 의미냐면 이게 톰이 뭐냐면 라틴어 원인가 그럴 거야. 이게 영어로 와서는 컷의 의미야 이게. 그러니까 자를 수 있다, 뭐 자른다 이런 거겠지. A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엔타이, 그러니까 또 뭐 안티라고도 하지. 발음은 뭐 엔타이라고 하면 엔타이 컷, 자를 수 없다, 더 이상 자를 수 없는 무언가를 뭐라고 하냐면 원자라고 불렀다는 거지. 음, 이제 뭐 더 자를 수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뭐 생각한 이유는 있겠지. 하지만 자를 수 없는 무언가의 상태,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뭐 이런 의미로 원자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이제 좀 한마디로 그 1900년대에 가까워 오면서 1900년대에 가까워 오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무렵에 막 이제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엄청난 일들이 막 벌어져. 그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보는 것처럼 원자는 쪼갤 수 없다가 이거 틀렸네 이런 거지. 원자는 쪼갤 수 있다. 원자는 쪼갤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처음에 나오는 이 톰슨이라는 사람은 뭘 발견했냐면 그냥 결론만 일단 얘기해 보면은 전자를 발견하게 돼. 전자, 그러니까 일렉트론이라고 부르는 어, 전기와 그 당시 번개의 여신, 우르릉 쾅쾅 하는 거, 그 번개의 여신 일렉트라의 이름을 따가지고 뭐 이름을 붙였다고 그래. 어쨌든 전자를 발견하게 되는 거야 이게. 톰슨, J.J. 톰슨이 전자를 발견하는데 그런 발견해 나가는 과정에 쓰이는 뭐랄까 성질들, 그 당시 있었던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일단 나중에 뭐 아주 뭐 다음을 이해하는데 엄청나게 이해가 뭐 없으면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그냥 넘어갈게. 톰슨은 전자를 발견했다라는 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원자는 깨질 수 없다. 이 세상에 무언가 기본 단위가 있는데 더 이상 깨질 수 없다. 그런데 톰슨이 지금 발견한 건 뭐냐면 아니, 뭔가가 원자가 있는데 더 이상 깨질 수 없다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아닌데 이 안에서 무언가가 지금 막 튀어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 튀어나오고 있어. 이거를 전자라고 불렀다는 거야. 그러니까 깨질 수 없다고 믿었는데 더 이상 이 내부에는 뭐가 없다고 믿었는데 지금 막 이렇게 뭐가 있다는 거를 알게 되었다는 거지. 근데 이제 이 톰슨의 제자였던 러더퍼드는 어, 저거에 더해서 뭐 하냐면 여기 지금 자기 선생님이 전자라는 게
뭔가 튀어나온다 뭐 이런 걸 알아냈다고 했잖아. 그런데 그러니까 전자라는 게 있다라고 원자를 쪼개면 무언가 나온다. 그거를 전자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러더퍼드는 뭘 발견했냐면 이 안에 엄청나게 작으면서 작고 엄청나게 작은 거야. 이거는 기회가 되면 다시 얘기해 볼게. 원자의 크기에 비하면 엄청 작다. 그 다음에 뭐냐면 아주 무겁다. 무겁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원자 대부분의 질량을 가지고 있어. 원자 대부분의 질량이 뭐 여기에 무언가가 있는 거야. 그리고 얘는 플러스 성질을 띠고 있다. 아까 잠깐 까먹고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 전자는 마이너스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발견했어. 그거는 뭐 여기 실험을 통해서 이런 실험들을 통해 가지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라는 거를 알아냈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러더퍼드는 그거보다 이제 그거하고 다른 무언가가 있는데 이 안에 있는데 이것이 작고 무겁고 그 다음에 플러스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핵이라고 부르기로 했다는 거야. 뭐 코어라고 해도 되고 뉴클리어라고 해도 되고 아무튼 무언가가 있다. 엄청 작은데 엄청 무겁고 플러스 성질을 띈다. 여기까지가 러더퍼드 하면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다른 거는 뭐 필요하면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 근데 지금 여기 원자는 쪼갤 수 없다라고 믿었는데 막 전자가 있다, 뭔가 튕겨 나오는 게 있다, 가운데에 엄청 작으면서 무거우면서 플러스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데 이거를 핵이라고 했고 얘네들을 전자라고 부른다. 뭐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 핵을 쪼갰더니 이 핵이 또 쪼개져서 이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 안에 양성자가 있고 그 다음에 중성자가 있더라라는 거를 차례대로 발견하게 돼. 물론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양성자라는 거는 좀 일찍 발견했는데 중성자는 좀 제일 마지막에 발견됐지. 제임스 체드윅이라는 사람이 중성자를 발견하게 돼. 성질은 양성자는 말 그대로 뭐 양성 플러스 성질을 뗀다는 거야. 그러니까 핵이 플러스를 띠는 이유는 이 양성자 때문인 거지. 중성자는 마이너스 성질을 띠고 아니 마이너스래.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중성인 거야. 뉴트론 이게 중성자인데 뉴트가 이게 중성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운데 있는 거, 중립, 그걸 말하는 거야.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서 원자는 쪼개질 수 있다. 핵과 전자가 발견되고 심지어 지금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발견돼 있고 그 다음에 양성자고 중성자는 그러면 끝이냐? 아니다. 더 쪼갤 수 있다. 더 쪼갤 수 있는 무언가로 뭐 나눠진다. 그것이 뭐 예를 들면 쿼크, 6개의 쿼크, 뭐 스트레인지, 프린시플, 뭐 업이냐 다운이냐 막 이런 거 가지고 이름을 붙이는 게 있어. 여기까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실제 중요한 건 이제 이건데 지금 J.J. 톰슨이 발견했을 때는 당황했지. 원자가 쪼개질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런데 쪼개질 수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무언가 쪼갤 수 없는 거에서 무언가가 나온다. 그 다음에 핵도 발견됐지만 핵도 더 쪼개질 수 있다. 그런 거였어. 이거는 이제 전기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어떤 성질이 있는가를 이제 이미 다 발견된 성질들을 한번 표로 정리해 본 건데 기본적으로 원자 핵을 이루는 거는 아까도 봤지만 양성자하고 중성자, 여기는 중성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라고 했지.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전자는 마이너스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 질량을 봤더니 질량 1.67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제곱이잖아. 근데 지수는 이제 아직 안 배웠을 테니까 지금 설명을 먼저 하면 10의 마이너스 1제곱은 그러니까 음수 제곱은 뭐냐면 역수야, 역수. 그러니까 10의 1제곱분의 1. 10의 마이너스 2제곱은 역수. 뭐에? 10의 제곱의 역수. 역수. 마이너스 세제곱은 10의 세제곱의 역수. 그러면 지금 느낌이 오나? 10의 마이너스 24제곱은 이게 얼마냐면은 10의 24제곱분의 역수. 10의 24제곱분의 1.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가지고 0이 24개 붙은 거 분의 1 이걸 뜻해. 굉장히 작은 값이지. 굉장히 작은 값인데 현대에 와서는 이제 이 정도까지는 다 계산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거는 뭐 이 정도 된다. 그 다음에 이때 그 상대적 질량은, 그러니까 상대적 질량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거 맨날 달고 다니면 불편하니까 이거를 그냥 1이라고 보기로 한 거야. 이거를. 그러면 중성자의 질량을 봤더니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고 이것만 달라. 이 정도만 달라. 근데 아까도 봤지만 소수점 셋째 자리가 아니라 10의 마이너스 24제곱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 10의 지금 얘는 뭐라고 해야 돼? 이거 분의 아니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이거 소수 셋째 자리가 아니라 이게 지금 소수 27번째 자리인 거야. 여기가 좀 작으니까 질량이 그냥 거의 같다고 봐도 되는 거지. 그래서 양성자의 질량을 1이라고 보면 상대적으로 중성자도 그냥 1이라고 봐도 된다. 거의 같으니까. 거의 같아. 그 전자는 그에 비해서 이 질량이 더 작지. 얼마나 더 작냐면 이게 지금 10,000분의 1 정도 더 작은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거의 10에 가까우니까 그러면은 10,000분의 1이 아니라 대략 이 정도. 사실 이게 이제 이것도 정확하게 계산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나눠 보면 정확하게는 지금 양성자의 한 1837분의 1 정도 된다. 그러니까 양성자를 1로 보면 또는 양성자를 1로 보면 중성자는 뭐 거의 같다고 했으니까 1로 보고, 이건 질량이 지금 단위가 지금 없어. 왜냐면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얘를 1로 보면 얘랑 같으니까 1, 얘의 1837분의 1 이 정도. 물론 1837분의 1은 정말 작은 거야. 그래서 그냥 거의 무시할 수 있다 이런 거지. 상대적 질량으로 보면 원자가 있으면 지금 하는 말의 결론이 뭐냐면 중심에 핵이 있는데 이 원자의 질량의 대부분을 이 핵이 가지고 있고 바깥에 전자가 뭐 있다 하더라도 이 전자 뭐 1개, 뭐 2개, 뭐 10개, 20개 모여봤자 이거 얼마 안 된다. 그러니까 거의 원자 대부분의 질량을 양성자와 중성자가 차지한다 라고 하는 거야. 전기적인 성질을 띠는 거는 우리가 전기라고 부르는데 이때 전기를 띈다 그럴 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전하라는 놈 때문이야. 전하를 띈다 라고 하는데 이때 일단은 어려우면 그냥 받아들여야 돼. 전하를 띠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원자 내부에, 그러니까 원자를 이루고 있는 전자가 재밌게도 전하로 따지면 얘가 마이너스 1에 해당돼. 그러니까 전하량으로 보면 사실은 마이너스 여기 써 있지만 마이너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 제곱 쿨롱, 쿨롱이라고 읽는데 이런 단위를 쓰는데 어쨌든 마이너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 쿨롱을 갖는다. 근데 재밌는 거는 중성자는 뭐 전하를 띄지 않지. 지금 0이야. 근데 양성자가
지금 전자하고 정반대를 가지고 있는 거지.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반대. 그래서 어, 원자를 이루고 있는 지금 핵에서도 양성자가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고, 양성자 하나는 이만큼을 가지고 있고, 전자 하나는 이만큼을 가지고 있으니, 상대적으로는 양성자를 플러스 1이라고 보면 중성자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아니 미안해, 중성자가 아니라 전자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중성자는 전기적으로 중성, 그러니까 0을 갖는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전하의 실제 양은 물리적으로 무언가 계산할 때 저거를 알고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저 숫자까지 뭐 다 알고 살아야 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얘가 양성자하고 전자가 부호가 반대다,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인 전하를 띠고 있다,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 돼. 되게 재밌는 게, 질량은 엄청나게 무시할 수 있을 만큼인데 전하는 동등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야. 자, 원자를 얘기할 때에는 이런 형태를 가져. 여기에 이런 형태로 쓰기로 약속하자 이거야. 여기 이렇게 여기에는 뭐 지금 여기는 C가 써 있는데, C는 탄소를 나타내는 거야. 여기다가 만약에 뭐랄까 H라고 쓰면은 얘는 수소, 이렇게 쓰면 헬륨. 앞으로 이제 차차 배우겠지만, 그러면 수소는 여기다가 뭘 쓰냐면은 원자 번호를 쓰기로 약속해. 원자 번호. 수소는 원자 번호가 1번이거든. 1. 그 다음에 여기는 질량수라고 하는 값을 적는데, 참 여기 다 있는데 왜 불편하게 저기다 하고 있지? 어쨌든 수소의 질량수는 1이야. 이 탄소는 원자 번호가 6번. 원자 번호가 6번이라는 거는, 이거는 뭘 뜻하냐면 양성자의 수가 6개다 라는 거야.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수를 뜻한다. 그런데 양성자 하나당 플러스 1만큼의 전하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 여기 이게 원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양성자가 지금 6개가 있다는 뜻이야. 원자 번호는 6개가 있다는 뜻이야. 근데 6개가 있으면 이게 지금 플러스 1쿨롱씩 가지고 있다, 플러스 1만큼씩 가지고 있다고 하면 플러스 6만큼이 되는 거지. 그럼 전기적으로 얘는 지금 뭐냐면 전기적으로 중성을 띄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바깥에 전자가 6개가 있어야만 여기 6개하고 그 양성자 6개하고 쌍을 이루어 가지고 플러스 1 대 마이너스 1로 해가지고 이거 싹싹 사라지고 0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결론은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수다. 그런데 양성자의 수는 전기적으로 중성을 이루려면, 그러면 그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의 수와 같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수이면서 동시에 원자의 전자의 수다. 그리고 여기는 아까 질량수라고 했는데, 질량수는 질량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나타낸다기보다는 그냥 양성자의 개수와 중성자의 개수의 합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야. 정확하게 질량을 나타내는 건 아니고, 양성자의 수와 중성자의 수를 더해가지고 질량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거를 여기다가 나타낸다. 뭐 우리나라는 이렇게 표현하지만 다른 데는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 뭐 이거는 뭐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무튼 이 방법을 하기로 했대. 뭐 탄소는 원자 번호 6번에 질량수는 12, 즉 양성자는 6개 있는데 질량이 12가 되려면 중성자는 또 6개가 있다는 거지. 그지? 중성자가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이렇게 촘촘히 밝혀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참고로 뭐 예를 들면
뭐랄까, 헬륨은 원자 번호는 2번. 그러면 얘가 뭘 뜻하냐면 헬륨이라는 놈은 양성자가 몇 개? 양성자가 2개. 질량수는 4야. 왜냐면 양성자가 2개인데 왜 질량이 4냐? 바로 중성자가 2개가 있기 때문이지. 이돼. 나중에 이제 이 다음 시간에 이거 계속 엄청 열심히 할 거니까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 자, 중요한 얘기 하나 더 해보면, 자, 동위원소라는 개념이 있는데, 동위원소는 한마디로 원자 번호는 같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원자 번호가 같다는 얘기는 양성자의 수가 같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밑에 써 있지만 양성자의 수가 같다. 그래서 원자 번호는 같다. 하지만 중성자의 수가 다른 놈들이 있어. 이런 거를 동위원소라고 불러. 예를 들면 밑에 좋은 예가 있는데, 수소는 아까 살짝 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자 번호 1번, 여기다 했지. 원자 번호가 1번, 질량수는 1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를 다 조사해 봤더니 이런 수소만 있는 건 아니더라라는 거야. 여기 그림에 보이듯이 이게 보통은,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렇게 존재해. 대부분은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 그러니까 수소 원자 번호는 양성자가 하나니까 원자 번호는 1번, 중성자는 없으니까 질량수는 그냥 1, 중성자가 0이니까 0개니까 1 더하기 0 해서 1 되는 거야. 그런데 대부분 말고 좀 존재 비율은 조금 적은데, 특이하게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하나가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놈들이 있어. 그러면 중성자는 달라붙어봤자 이거는 전기적으로는 의미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전기적으로는 얘가 플러스 1에 해당하면 전자가 마이너스 1이 있어야 전기적으로 중성이잖아. 그래서 양성자의 수가 하나고 전자의 수도 하나일 수밖에 없는데, 즉 원자 번호는 1번인데 양성자가 하나니까. 근데 중성자가 하나 달려있으니까 뭐냐면 여기가 2가 된다는 거지.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좀 희귀하게도 지구상에는 희귀하고 우주에는 좀 더 많고, 지구상에 희귀한 게 뭐냐면 이런 거, 중성자가 2개 달려있는 놈들이 있다. 그래서 양성자 하나니까 전하는 상대적으로 플러스 1인데, 그러면 전자도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전기적으로는 중성을 이루어야 되니까 하나씩 존재하는데 중성자가 2개 달려 있으니까 양성자가 하나니까 원자 번호는 1번, 중성자는 2개 붙어 있으니까 질량수로는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각각을 얘는 그냥 수소라고 부르는데, 얘는 이중수소 2개니까 이중수소라고 하면 되는데, 이를 생략하고 그냥 중수소라고 불러. 대신에 얘는 구별을 하기 위해서 3중 수소라고 불러준다 이거지. 조금 동위원소는 이런 개념이다 라는 거야. 그러면 동위원소가 없는 건 아니니까, 예를 들면 수소의 질량이 1이야. 수소의 질량을 상대적으로 1이라고 본다고 했잖아. 우주에 얘만 있으면, 그러면 우주에 수소가 차지하는 질량이 얼마냐? 라고 하면 수소의 질량이 얼마냐? 그러면 그냥 1 하면 될 텐데, 실제로는 이게 더 2배 무거운 놈, 3배 무거운 놈이 존재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1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비율을 가지고 나타내.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평균 원자량이라고 부르는데, 평균 원자량은
비율을 고려한 값. 여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써 있네. 존재 비율을 고려해서 그 평균으로 나타낸 값을 평균 원자량이라고 부른다. 평균 원자량은 수소는 지금 여기 위에 안 나와 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염소 가지고 해볼게. 클로라이드라고 앞으로 자주 부를 건데, 염소는 원자 번호는 17번. 여기가 지금 17번이고 얘도 17번인데 얘는 지금 20개가 늘어났지? 얘는 지금 얼마냐면은 18개가 늘어났고, 그럼 얘가 지금 뭐야? 얘가 지금 중성자의 개수인 거지. 중성자가 20개가 있는 놈이 있고 중성자가 18개 있는 놈이 있어. 그래서 원자량을 봤더니 얘가 34.97, 얘는 36.97, 이 차이 나잖아? 이 차이가 왜 나? 여기 중성자가 이 차이 나잖아. 중성자가 이 차이 나니까 원자량도 2가 차이 나는 거지. 근데 비율이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우주에 그 존재하는 비율을 봤더니 이 17에 35 비율이 75.77, 대략 4분의 3 정도. 나머지 17에 37이 4분의 1 정도 존재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야, 34.97짜리가 전체 100분의 75.77을 차지해. 그리고 36.97짜리는 전체 100분의 24.23 정도를 차지해. 얘네 둘을 더한 게 평균 원자량이야 라고 한 거고, 얘를 지금 위처럼 쓸 수도 있다는 거지. 100분의로 그냥 한꺼번에 써도 되지 뭐, 그지? 아무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표현했더니 계산했더니 대략 35.45인데 얘를 평균 원자량이라고 불러준다는 거야. 이해되지? 자, 지난 시간에 이만큼 했는데 문제를 하나 몇 개 풀어보고 할게. 여기에 이제 좀 어려운 단어가 갑자기 나와서 어려울까봐 하는 거야. 여기 Z라는 놈은 전기적으로 지금 중성이라는 뜻이야. 전기적으로 중성. Y라는 놈은 플러스가 돼 있는데, 이건 뭐냐면 전자가 하나 도망갔어. 전자를 하나 잃었어. 이거는 뭐 중학교 때도 하지. 이온이라고 부르고, X는 지금 뭐냐면 전자를 두 개 얻은 거지. 어디선가 다른 데서 전자가 두 개 와서 달라붙었어. 자, 전자의 수는 여기 지금 이거 해볼게. 전자의 수는 두 개가 달라붙어서 10개야.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원래는 이온이 되기 전에 그냥 원래 X는 전자가 몇 개냐면 8개였다는 거지. 그러면 원래 전자가 8개면 양성자도 8개였겠지. 그지? 원자 번호하고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하고는 같다고 했으니까. 그지? 그 다음에 Y 플러스는 전자를 하나 잃은 건데, 전자를 잃었을 뿐 양성자는 원래 11개였고 변함이 없지. 그냥 전자만 하나 날아갔을 뿐. 그지? 그러니까 양성자는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얘는 원자 번호가 원래 11번이었을 거야. 그러면 원래 전자 수는 몇 개냐면 11개였을 건데, 전자가 하나 지금 탈출한 거니까 지금 남아있는 전자는 10개겠지. 그지? B가 10이니까 여기는 10. 그러면 전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양성자 수가 10개면 전자 수도 10개다. 그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다 이런 거지. 뭐 얘를 가지고 똑같은 문제긴 한데 얘를 가지고 한 번만 더 복습을 해보면, 자 여기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 중에 전하가 있는가? 아니요? 그러면 전하가 없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지금 뉴트론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얘가 지금 뭐냐면 중성자를 뜻한다. C가 지금 중성자를 뜻한다. 그러면 벌써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여기 아직 모르지. 지금 아직 모르겠네. 자, 전하가 있는가? 예 하면은 지금 양성자하고 전자가 이쪽으로 넘어오는 건데, 원자 핵의 성분이냐? 예. 그러면은 얘가 뭐야? 얘가 양성자가 되는 거지. 당연히 원자 핵의 성분은 아니니까, 전하는 있지만 원자 핵의 성분은 아니니까 얘는 전자가 되는 거고. 그러면 A는 다시 써볼게. 양성자, 얘는 전자라고 하면 지금 X는 그냥 뭐냐면 그러니까 원자야. 이거는 뭐 얘는 지금 이온이 아니야. 그러면 지금 B 전자수가 7개면 양성자도 7개겠지. 그치? 뭐 정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전자의 개수가 곧 양성자겠지. 그러니까 얘는 원자 번호 7번. 그러면은 원자 번호가 7인데 여기가 15인 거는 뭐야? 그러니까 질량수가 15인 거는 뭐야? 이거는 중성자가 8개라는 뜻이겠지. 그치? 자, 이번에는 이 밑에 있는 거, 지금 주의해야 될 건 얘는 전자가 하나 달라붙었어. 어딘가에서 와가지고. 일단 중성자가 10개래. 중성자가 10개면 질량수가 18이니까 그러면 원자 번호는 8번이었겠지. 그래야 중성자가, 질량수는 양성자하고 중성자하고 더한 거니까. 그래서 중성자가 지금 몇 개? 10개라고 했으니까 양성자는 8개다. 양성자는 어디 무거워서 못 도망다녀. 8. 그런데 그러면 원래대로라면은 전자도 몇 개여야 돼? 원래 전자는 8개여야 되는데 지금 전자가 하나 달라붙었지. 하나가, 그치? 어디선가 왔어. 달라붙었다. 그러니까 전자가 하나 추가된 거야. 그러니까 9개가 되겠네. 그치? 자, A하고 B는 질량이 같다 그랬는데 양성자하고 전자하고 질량이 말도 안 돼. 1837배 차이 났잖아. 그치? 자, A는 7이고 D는 9였고 B는 얼마였지? 8이었고 C는 8. 오, 같네. 디귿. Y의 원자 번호는 9가 아니라 뭐였어? 8번이었지. 그치? 원자 번호는 8번. 그래서 답은 뭐 니은이 되겠다. 그치? 좀 감이 와. 동위원소 얘기를 한번 해보면, 여기에 지금 동위원소, 두 가지 동위원소인데, 동위원소라는 얘기는 뭐는 같아야 되냐면 양성자의 수는 같아야 되지. 그러면 지금 여기 색깔로 봤을 때 같은 게 뭐야? 회색이 같은 거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양성자지 뭐, 그지? 얘가 양성자, 그러니까 얘가 양성자야. 그 다음에 당연히 얘는 중성자가 되겠지, 그지? 붉은색은 중성자가 되겠다. 그러면 얘는 어떤 A라는 원자의 원자 번호는 1번인데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 있으니까 질량수는 2. 얘는 원자 번호는 양성자가 하나니까 1번, 근데 중성자 2개 있으니까 질량수는 2개 더해서 3,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지? 이건 뭐 이온이나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얘가 답이 되겠네. 그지? 자, 대략 이렇게 풀어내는 거야.
지금 수능 문제도 지금 똑같은데 아까 그거 응용된 거잖아, 그지? 이것도 분명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다. 어때, 좀 감이 왔나 모르겠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질문하고, 질문 있으면 질문 받으면서 더 복습할게. 다음 단원 공부하면 더 잘 될 거야.